네, 반갑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9주차 4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에일리어싱과 안티 에일리어싱 이렇게 에일리어싱이 무엇이고 안티 에일리어싱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일리어싱이 무엇이냐? 자, 에일리어싱은 이제 원신호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신호 왜곡을 말해요. 이게 뭐냐면요. 원래 이제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신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이제 지금 총 몇 번 반복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신호가 있어요. 근데 이 신호를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데 신호를 이제 몇 개를 골라요.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몇 개만 골라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이제 이런 피크들은 이제 우리가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보지 않고 일부만 이제 선택해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신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밖에 안 움직였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동체 시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눈앞에서 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방망이를 들고 이렇게 공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짠하고 치려고 하는데 물이 떨어지네. 네. 이렇게 뭔가를 들고 이제 비타민 있는데, 자, 이걸 들고 이제 치려고 해요. 치려고 하는데 공을 야구공이 앞에서 쭉 날아오잖아요. 날아오는 걸 이렇게 치는데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동체 시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때요? 그걸 움직이는 걸 잘 보고 짠 하고 땅 하고 때리면 공이 이제 날아가겠죠. 근데 동체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이제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냥 공이 이렇게 가만히 있네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땅 때리려고 하면 얘가 그새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공을 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동체 시력이 우리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체 시력이 안 좋다라는 건 뭐예요? 중간에 사실은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공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눈은 그거를 밀리세컨드 단위로 보지 못하고 0.001초 단위로 보면 이게 다 보일 텐데 우리가 보는 거는 0.1초 단위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0.1초 단위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오는 공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그 사이의 움직임을.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에일리어싱이 이제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컴퓨터 그래픽에서도 나타나요.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도형을 3차원에서 이제 도형을 모델링을 할 때는 어떤 디지털로 모델링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다. 선이 이어져 있다. 사각형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 라고 이제 모델링을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런 파도처럼 이런 곡선을 우리가 모델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인 함수 비슷하게 이렇게 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레서 그래픽으로 변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픽셀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면 원래 있었던 이 모델을 상상하기가 사실 힘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이제 화질이 떨어져 버렸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이런 신호 왜곡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것이 에일리어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체크보드가 쭉 있어요. 바닥이 쭉 있는데 이 바닥 위에서 이제 요거를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이제 그래픽스 상에서. 그러면 이제 뒤에도 이제 잘 보여야 되는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얘가 픽셀 때문에 픽셀 하나하나의 값 때문에 얘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높은 해상도의 이제 모니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높은 해상도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이렇게 레서 변환을 할 때 높은 해상도로 레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가능하면 높은 해상도로. 자,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는 뭘까요? 네, 고가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픽 카드가 좋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뭐 TV라든지 뭐 요즘에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서 뭐 넷플릭스 이런 거 해가지고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 뭐 이렇게 해상도를 뭐 720으로 할 거냐,
1024로 할 거냐. 여기 따라 가지고 해상도 이제 화면의 선명도가 달라지죠. 그죠? 큰 화면에서 봐도 TV에서 봐도 괜찮은 그런 해상도가 있는 반면에 이제 조금 저렴한 이제 영상을 구매를 하면 혹은 이제 저렴한 좀 낮은 화질로 이렇게 영상을 시청을 하면 이렇게 크게 확대해 놓으면 이렇게 영상이 많이 깨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안티-에일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자, 안티-에일리어싱은 에일리어싱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방법 중에 이제 한 가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슈퍼 샘플링. 슈퍼 샘플링은 뭐냐면, 원래 픽셀 하나에 이제, 하나를 이제 딱 떼어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라면, 절반이 안 됐으니까, 바로 얘는 0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걸 다시 4개로 나눠요. 4칸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픽셀 하나에 들어가는 내용을 이렇게 4개로 나눈 거예요. 나눠 놓고 보니까, 위에 쪽은 2개는 흰색, 아래쪽은 요거는 색깔을 넣으면 되겠네. 반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를 평균을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값을 계산하고 평균을 하니까 요 색으로 칠하자 라는 최종적인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색으로 칠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요런 이제 도형이 있었어요. 빨간색 도형이 있는데 얘를 이제 레스터 변환을 해요. 그러면 안티-엘리어싱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레스터 변환을 하면 얘가 지그재그로 나올 텐데, 이제는 지그재그로 가긴 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색깔이 다 동일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은 좀 진하고 바깥에 좀 삐져나가는 부분은 연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것이 이제 슈퍼 샘플링이라는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W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안티-엘리어싱을 써가지고 얘를 그리게 되면은 이제 그냥 보면은 몰라요. 그냥 뭐 보면은 잘 그렸네라고 보이게 되는데, 여기 이제 확대해 보면 이제 요 틈새 있죠. 요 사이사이가 흐리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리게 만듦으로써 우리 눈이 마치 얘네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이렇게 그런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슈퍼 샘플링입니다. 자, 여기서 영역 샘플링은 뭐냐면요, 영역 샘플링은 픽셀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픽셀 값을 결정합니다. 자, 지금 슈퍼 샘플링은 여기서 각 4칸으로 이제 한 개의 픽셀을 4칸으로 다시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색깔을 넣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픽셀의 평균을 계산을 한다. 픽셀 값의 평균을 계산한다고 했어요. 영역 샘플링은 이렇게 변하는 과정 없이 그냥 처음부터 여기서 이제 요 사각형 픽셀 안에 들어가는 이제 영역의 크기를 계산을 하고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픽셀 값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픽셀 안에서의 그런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픽셀 값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영역 샘플링이고요. 블러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블러링은 인접한 화소의 값하고 가중치를 사용해서 블러링을 적용을 해버립니다. 블러링 아시죠? 여러분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보시면 이렇게 그 특정 영역을 흐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슈퍼 샘플링이나 영역 샘플링도 사실은 이제 블러링이 일종의 블러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주는 게 들어가 있지만, 이제 여기 세 번째로 나타나는 요 블러링이라는 방법 자체는 그냥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뭉개버립니다. 색깔에 요 근처에 있으면 색깔을 똑같이 뭉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인접 각각의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값이다. 그러면 옆에 보면 얘는 왼쪽에 보면 흰색이죠.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블러링을 해서 값을 섞어버립니다. 인접한 값들끼리. 여기서 보시면 이제 W라고 하는 이제 글자가 있고, W 바깥쪽에는 좀 어두운 색깔, W 글자 안쪽에는 밝은 색깔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글자 안과 박 사이에는 박 사이의 이 경계 부분에는 이제 블러링을 이제 넣어가지고 블러링을 넣어서 이제 이 경계 부분의 색깔이 애매한 색깔이 되도록, 그래서 보다 조금 부드럽게 보여지도록 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 블러링입니다. 자, 블러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역 샘플링에 비해서 퀄리티가 저하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수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지금 시간이 대충 다 된 것 같은데, 마치기 전에 이제 지난주 이제 중간고사 했던 것을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에, 이번 주 첫 시간에 이미 리뷰를 한번 했는데요. 그때 리뷰는 화요 분반 학생들 거를 리뷰를 했고요. 이번에는 원료 분반 학생들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점수를, 중간 대역에 이제 학생들의 작품을 2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 작품을 2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간, 이렇게 덤벨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작업.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덤벨이 손에서 떠나지 않고 좀 제법 다양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까보다 몸이 커졌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몸이 커지는 거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조금 하니까 이제 근육이 이제 펌핑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것까지 잘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피아노 연주하는 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피아노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면서 색깔도 바뀌고, 피아노 건반이 실제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제 있고요. 그냥 연주가 끝나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마리오가 튀어나와서 점프도 하고 이게 사선에 닫히면서 이렇게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딱 중간 의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의 이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토끼와 거북이.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코드를 이제 평가를 할 때 다양하게 평가를 해요. 단순히 이제 어렵다 쉽다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고, 동시에 이제 그런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잘 펴졌는지, 애니메이션 전체적인 완성도가 어떠한지 이런 것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카메라 이제 시점도 이제 전체적으로 잘 구성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커다란 이제 하나의 세계 위에서 이제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거기서 이제 카메라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이 동물들의 경주를 이제 이렇게 찍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학생이 이제 원료 분반에서 1등인데요. 이렇게 우주선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마치 이제 게임 화면을 보는 것 같이 이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동작을 하고는 있는데요. 게임은 지금 이번에 이렇게 과제의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횡 스크롤도 하고 종 스크롤도 하고, 우주선에 이제 거의 가속도를 받아서 뿅 하고 날아가는 것까지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는 것도 제법 멋있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디자인하는 것과 무브먼트와 기타 등등 이제 고려해 봐서 이제 이 학생이 아주 높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자기 것만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내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제법 잘한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되지? 혹은 뭐 반대로 나는 못한 것 같은데 점수가 제법 잘 나왔네? 이렇게 생각되는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보고 이제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때 이 정도는 했어야 이제 이 정도 점수를 받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때, 아무래도 기말고사 때는 이제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퀄리티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말고사 때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 정도 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목표치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과제는 이렇게 기말고사 때 만들 게임을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인지 간략하게 이제 제목과 그런 간단한 게임의 형태 등등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